60세가 넘으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남은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책임이었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내 마음보다 가족이 먼저였고 내 사정보다 남의 기대가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조용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래된 원망과 후회. 이 세 가지를 놓지 못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대부분의 집착은 사랑의 얼굴로 옵니다. 걱정의 얼굴로 오고 책임의 얼굴로 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눈물 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에 남은 삶 전체를 맡기지는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대가 젊던 시절과는 사는 속도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마음은 있어도 서툰 자식이 있고 사랑은 있어도 여유가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반응 하나에 내 하루 전체가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오면 살 것 같고 오지 않으면 버려진 듯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고된 일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내 평안을 맡기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돈이 필요하다 하면 걱정부터 하고 도와달라 하면 내 몸이 아파도 달려갑니다. 손주를 봐달라 하면 지친 몸을 끌고 버팁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와준 뒤에 몸은 망가지고 마음에는 원망만 남는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번에는 어렵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가는 사랑의 말입니다. 그대여,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대의 60대 이후 삶은 그대 자신의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대가 살아온 시대는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했고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보다
참아야 할 말을 먼저 배웠고, 쉬고 싶은 마음보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그 삶이 그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나는 그 인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식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며 살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내가 저 말을 하면 어떻게 볼까?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이라 말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대여, 이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 마음이 평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정작 내 마음이 늘 외롭고 억울했다면 그 삶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만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희생하는 사람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참는 사람으로만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사람이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그릇이 아닙니다. 자식 부부가 온다고 며칠 전부터 몸살이 날 만큼 준비하고 손님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있는 힘을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녀간 뒤에는 허리만 아프고 마음은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기쁨보다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갈하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마십시오. 형제 사이에서도 늘 양보만 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은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달아갑니다. 필요한 말을 차분히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조용히 거절하는 것도 품위입니다. 먼저 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대가 평생 바라던 것은 대단한 칭찬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수고했다는 말, 애썼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한마디를 늘 제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이 끝내주지 않는 인정을 평생 기다리며 살지는 마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살아낸 세월 자체가 이미 귀한 삶의 증거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의 숨을 먼저 살피십시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오래된 원망과 후회입니다. 이것은 참 질긴 짐입니다. 겉으로는 지나간 것 같아도 속에서는 아직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 배우지 못한 서러움, 함부로 대했던 사람의 말,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형제와의 갈등, 자식에게 들은 모진 말,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믿는 오래된 후회.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가슴에 품고 삽니다. 혼자 누우면 그 장면이 또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 선택만 아니었으면 달라졌을 텐데 하는 마음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 기억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미운 사람을 오래 미워하면 가장 먼저 병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괴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억 때문에
잠을 설치고 속이 타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내 남은 삶까지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는 이제 그 일에 포로로 살지 않겠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부를 더 했더라면,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자식에게 그렇게 화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뒤에 생긴 지혜로 그때의 나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그대는 그때 아는 만큼 살았습니다. 그때 가진 힘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의 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생 자신을 벌주듯 살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오늘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의 마음은 아직 그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얼굴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아프구나. 나는 아직 잊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 일에 내 남은 날을 다 내주지는 않겠다. 또 어떤 후회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부족했지만 그때의 나도 살기 위해 애썼다. 나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 하나로 내 삶 전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많이 붙잡는 삶이 아니라 가볍게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둘째,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보다 평안한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 오래된 원망과 후회를 버려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내려놓음은 오늘을 편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내려놓으면 삶이 완벽해지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숨이 달라집니다. 잠드는 밤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쓸쓸해집니다. 무엇보다 내 삶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대여, 60대 이후의 삶은 늦은 삶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덜 참으며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다면 그 문장을 조용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대가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어도 좋고 남의 시선이어도 좋고 오래된 원망이어도 좋습니다. 조용히 댓글로 남겨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답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미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남은 날들에 무거운 짐보다
가벼운 숨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웃어도 됩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다정히 안아주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